가끔 어떤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온다. 말투 하나에,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왠지 모를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건 아닐까? 칼 융은 말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그토록 꺼리고 숨기려 했던 내 감정이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라는 뜻이다. 당신 안의 불편함은 당신을 진짜 자신에게로 이끄는 초대장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누군가는 편안하고 누군가는 불편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우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신경을 긁는다. 실제로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불쾌해하고 거리를 두려워한다. 왜일까? 왜 어떤 사람은 단지 존재만으로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심리학자 칼 융은 이 감정의 뿌리를 우리 안에서 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심리학적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과 감정의 구조를 꿰뚫는 통찰이다. 우리가 느끼는 불쾌함은 종종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극된 내 안의 어떤 부분 때문일 수 있다. 즉, 타인이 나의 감정을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의 무의식 속 억눌린 자아 혹은 상처받은 감정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유가 있다. 우리는 감정을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감정의 시작점은 항상 내 안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고 어떤 사람의 태도에 이유 없는 짜증이 솟구친다면 그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신호일 수 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리는 심층 심리의 영역이 있다고 말한다.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억누른 감정, 억압된 욕망,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나의 본 모습들이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는 판단에 따라 자기 안의 특정 성향을 무의식 깊숙이 감춘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억눌린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는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종종 타인을 통해 표면 위로 떠오른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억눌린 성향과 닮은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쾌함을 느낀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치게 당당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는 그 사람이 무례하다고 느끼며 짜증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내 안의 자신감과 주체성을 억눌러 왔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당당함은 사실 나도 갖고 싶었던 모습이지만 감히 꺼낼 수 없었던 그림자인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하나는 그 감정을 외면하고 단지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다. 쟤는 원래 저래서 싫어. 나는 쟤 같은 스타일이 정말 안 맞아. 이렇게 말하며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방어한다. 다른 하나는 그 감정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왜 저런 사람에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지?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린 걸까? 이렇게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불쾌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감정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자 숨겨진 상처와 억눌린 욕망이 보내는 신호다.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그래서 칼 융은 타인에 대한 감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말한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불편하다는 건 그 안에 내가 외면한 진짜 나가 있다는 뜻이다. 감정을 통해 나는 나를 알아간다. 그리고 나를 알아갈수록 타인에 대한 불쾌함은 줄어들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는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융은 단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 그림자와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통합이란 내가 부정했던 감정과 성향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부끄러워하고 억눌러 왔다면 그 분노조차도 나의 한 조각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이걸 인정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통합은 무너짐이 아니라 완성이다. 부정했던 감정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삶에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숙에 이른다. 그림자를 수용하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먼저 타인을 판단하는 일이 줄어든다. 타인을 통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관찰하게 된다. 쟤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느꼈을까로 바뀐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줄어든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적일 필요가 없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자극할 때도 그 감정을 통해 내 안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런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나도 몰랐던 내 감정들, 억눌렀던 욕망들, 숨기고 싶었던 나의 진짜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자리 잡는다. 이 통합의 과정은 쉽지 않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피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불쾌한 감정은 신호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된다. 융의 말처럼 타인을 통해 느낀 불쾌함은 결국 나를 위한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할지 들여다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타인을 불쾌하게 느끼는 그 순간 무의식 속 그림자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 불쾌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한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융은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감정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한 내면을 마주할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은 불쾌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두려움은 나의 도덕성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안의 공격성, 질투, 욕망과 같은 감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저런 짓을 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자기 방어다. 하지만 억지로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강해지고 결국 타인의 모습에서 그 그림자가 투사되어 불쾌함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내가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분노를 품을 수도 있으며 때론 나도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림자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안내자와 동행하는 여행자가 된다. 불쾌한 감정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다. 내 안에 묻어둔 또 다른 나, 사회가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 내가 부끄러워서 외면한 본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문을 열어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을 향해 화살을 쏘게 된다. 불쾌함은 반복되고 관계는 망가지며 나는 나를 더 미워하게 된다. 그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묻는 것이다. 감정은 언제나 메시지를 품고 있다. 이건 불편하니까 피하자가 아니라 왜 불편한지 안을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것이다. 감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늘 어린 내가 앉아 있다. 인정받지 못한 채 비난받았던 감정들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단지 이해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야 한다. 괜찮아. 너 그런 감정 느낄 수도 있어. 그게 너를 나쁘게 만들진 않아. 오히려 그 감정을 안고 너 자신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미워하던 과정을 멈출 수 있게 된다. 불쾌함은 이해로 바뀌고 감정은 통로가 되며 그림자는 나와 하나가 된다. 융은 말한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림자는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주는 나침반이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며 조금씩 진짜 나에게 가까워진다. 그 길의 시작은 타인을 향한 불쾌함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불쾌하게 느끼는 그 순간 무의식 속 그림자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그 불쾌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 한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융은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감정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한 내면을 마주할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은 불쾌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두려움은 나의 도덕성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안의 공격성, 질투, 욕망과 같은 감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저런 짓을 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자기 방어다. 하지만 억지로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강해지고 결국 타인의 모습에서 그 그림자가 투사되어 불쾌함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내가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분노를 품을 수도 있으며 때론 나도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림자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안내자와 동행하는 여행자가 된다. 불쾌한 감정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다. 내 안에 묻어둔 또 다른 나, 사회가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 내가 부끄러워서 외면한 본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문을 열어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을 향해 화살을 쏘게 된다. 불쾌함은 반복되고 관계는 망가지며 나는 나를 더 미워하게 된다. 그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묻는 것이다. 감정은 언제나 메시지를 품고 있다. 이건 불편하니까 피하자가 아니라 왜 불편한지 안을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것이다. 감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늘 어린 내가 앉아 있다. 인정받지 못한 채 비난받았던 감정들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단지 이해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야 한다. 괜찮아. 너 그런 감정 느낄 수도 있어. 그게 너를 나쁘게 만들진 않아. 오히려 그 감정을 안고 너 자신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미워하던 과정을 멈출 수 있게 된다. 불쾌함은 이해로 바뀌고 감정은 통로가 되며 그림자는 나와 하나가 된다. 융은 말한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림자는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주는 나침반이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며 조금씩 진짜 나에게 가까워진다. 그 길의 시작은 타인을 향한 불쾌함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불쾌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타를 손에 쥔 사람이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내가 나를 이끄는 사람. 그림자를 품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두운 이면을 통제하는 게 아니다. 그 어둠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내 일부로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자책하고 불안에 휩싸인다. 이 감정들은 없어져야 할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신호다. 자기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 감정들이 언제, 왜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알게 될 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감정은 단지 질투가 아니다. 그 질투는 나는 왜 저 자리에 있지 못할까라는 나 자신의 좌절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의 무례함에 과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감정은 과거에 상처 입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나는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의 기억, 신념, 상처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정교한 시스템이다. 융은 이 감정 시스템의 핵심에 그림자가 있다고 본다. 억눌린 감정, 인정받지 못한 감정,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자아의 파편들,
이것들이 외부 자극에 의해 되살아나고 그때 우리는 불쾌함이라는 형태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무섭지 않다. 오히려 그 그림자를 계속 밀어내는 태도가 우리 삶을 더 왜곡시키고 왜 자신이 이토록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지 모르게 만든다. 중요한 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마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자각을 갖는 것이다. 그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늘 타인을 탓하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자각이 생기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행위다. 불편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부드럽고 유연해질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자극할 때 그 자극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내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감정을 메시지로 해석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나를 정돈하고 성찰하며 성장해 간다. 결국 불쾌함은 성장의 신호다. 우리는 불쾌함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아가고 나도 모르게 억눌러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불쾌함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자신을 잊고 살아간다. 세상의 기대, 타인의 시선, 역할과 책임 속에 묻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흐려진다. 그러다 문득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기치 못한 감정이 솟구친다. 그 감정은 짜증일 수도, 분노일 수도, 혹은 이유 없는 거부감일 수도 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한다. 내가 왜 이러지? 제가 뭐라고? 괜히 기분 나쁘게 하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감정의 뿌리를 추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만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의 상처, 억눌린 자아,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한 조각이 그 사람을 통해 깨어난 것이다. 감정은 지금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민감하다면 나는 과거에 무시당했던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지나친 자랑에 거슬린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단서다. 그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조각들을 찾게 된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 작업이란 이렇게 무의식에 숨겨진 나의 파편을 하나씩 복원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을 외면할수록 그 감정은 더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무관심처럼, 조롱처럼, 혹은 지나친 이성적 태도처럼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 자신과 다시 만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 감정에 정직해져야 한다. 나는 지금 불편하다. 나는 질투하고 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기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이 감정들이 사라져야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나아진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억지로 긍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들어주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대상이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타인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세울 수 있다. 그 자아는 부드럽지만 단단하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불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중심에서 늘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상처받는 줄 알지만 사실은 타인을 통해 나의 상처가 드러날 뿐이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자극일 뿐이고 그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는 내 안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다. 그래서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감정을 다루는 나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감정에 민감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정직한 사람, 그 감정의 근원을 탐구하는 사람은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하지만 그 감정이야말로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나의 진짜 얼굴이다.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융은 말한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되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감정을 외면하면 그 감정은 결국 내 삶을 흔든다. 하지만 감정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 된다.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인다. 왜 내가 이토록 반응했을까? 그 감정은 나의 어떤 과거와 닿아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탓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아이를 달래고 포용하게 된다. 감정은 언제나 내 안의 진실을 말해준다. 그 진실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엉키고 자신에 대한 이해는 더 멀어진다. 반대로 그 진실을 향해 다가설수록 우리는 단순해진다.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얻게 된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은 감정뿐 아니라 불편한 감정까지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진짜 성장이며 진짜 치유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은 늘 같았다. 불쾌한 감정 하나, 그 작고 날카로운 감정이 우리의 내면을 향해 문을 연다.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완성해간다. 우리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감정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있는 말들. 그 말들은 때로 상처로, 때로 불쾌함으로, 때로 이유 없는 고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든다. 그림자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우리를 조종한다. 우리는 겉으로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분노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다. 그 모든 감정은 신호다. 이제는 내가 너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다. 내가 외면한 너를 안아줄 때다.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자기 그림자와 화해하는 때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나의 일부다.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자기 수용에서 시작된다. 불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 깃든 의미를 탐색할 때 우리는 억눌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힘을 되찾을 수 있다. 성장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는 감정 하나를 마주보는 데서 시작된다. 불쾌함도, 두려움도, 질투도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직한 안내자다. 그 감정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감정은 방향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이정표다.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 걷다 보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자아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정직하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자아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며 더 이상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자아는 이해와 연민, 수용과 용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자아는 당신 안에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안의 불쾌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감정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다. 감정을 이해하는 삶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깊고 강력한 치유다. 이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한 걸음 멈춰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 당신이 불편해한 그 감정은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당신 자신이 문을 두드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생명언 채널이었습니다.